정부가 한국판 뉴딜 계획을 내놓은 이후에 자동차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업종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건 신영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그 자동차 주가서부터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안 상당히 오르다가 최근 한 1, 2주 동안은 또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은 뭐 현대차랑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 달에는 현대차는 한 6만 원, 예. 현대모비스는 한 12만 원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조금 정체되는 반면 예. 이제 미국이랑 유럽으로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졌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인하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상대적으로 내수 판매 성장이 굉장히 양호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적자 우려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흑자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 전망으로 바뀌면서 현대, 기아차, 모비스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또 때마침 이제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마침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내놨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린 뉴딜이 그 자동차 주식들에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쳐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습니까? 일단은 뭐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제 뭐 뉴딜이라는 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정부 정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번에 특징은 좀 이제 친환경성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한 73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 66만 개를 2025년까지 창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한 11만 대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한 113만 대까지 9만 대에서 113만 대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이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한 0.5만 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2025년까지 20만 대로 늘리겠다는 20만 대. 것이 예. 목표입니다. 5천 대에서 20만 대면 거의 뭐 100배가 훨씬 더 100배는 좀 안 되네요. 한 뭐 20배 뭐 넘게 이렇게 그 증가하는 그 계획이니까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나?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 1세대를 내놨었던 예. 게 2013년이었는데 올해 들어서야 이제 누계 판매량이 글로벌 1만 대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1만 대를 파는데 7년이 걸렸는데 예. 이거를 2025년까지는 20만 대로 늘리겠다라는 그것도 예. 내수에서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관련주들이 좀 주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이 굉장히 야심찬데 그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모은 게 일주일 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정의선 그 현대차 그룹 부회장이 2차 회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기술이 서로 엮여서 전기차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현대차의 수소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전기차 등을 둘러보고 또 이제 현대차가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는 이제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를 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2016년 말에 인수를 했었던 이제 전장 사업체인 하만의 매출이 연간 10조 원까지도 늘어난 상태인데 예.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또 삼성 하만의 먼저 전장 이런 것들에서 협력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룹사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좀 전반적인 서로의 이해를 공감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전기차 자체가 지금 내연 자동차하고 다르게 아무튼 전장 부품을 비롯해서 전기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그 양쪽에 모두 다 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관심을 끈 뉴스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4분기 연속 흑자를 냈고요. 네. 근데 흑자를 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또 주가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게 했냐면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던 예. 3월 달에는 주당 뭐 $360 정도까지도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1,500에서 뭐 1,700까지도 장중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막상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치의 그러니까 기대치를 상회했음에도 이제 추가적인 약간 소재가 부족을 했었기 때문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부 매출이 작년 4분기 때는 이제 60조 달러를 넘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1분기, 2분기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특히 자동차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 정도 감소를 하면서 예. 테슬라에 대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부재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기차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전기차하고 내연차하고의 그 가격 경쟁력이 서로 비슷비슷해지는 정도의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원래는 업계에서 이제 보기에는 뭐 2025년 정도가 2025년? 되면은 네,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당 $10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예. 이제 내연기관과 뭐 동일한 수준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이제 LG화학과 울티엄 배터리를 발표를 하면서 이 배터리로는 이제 내연기관과의 견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예. 밝혔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프랑스나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뉴딜 정책처럼 친환경차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조금 더 완화가 돼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업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말씀하셨던 대로 2025년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전기차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그냥 꿈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구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도 투자하고 아마존도 투자하지만 최근에 또 많이 늘어난 게 이제 테슬라 투자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에 관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네, 그걸 좀 그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테슬라가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 하나는 또 미중 분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 테슬라의 첫 번째 공장이 중국인데 예. 이게 미중 분쟁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반미 정서가 생기면 테슬라 중국 공장에 대한 좀 생산 차질이나 수요 둔화 우려가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이 미중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9월달에 테슬라 주총,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데이, 그다음에 이제 S&P 지수 편입 여부가 굉장히 향후 테슬라 주가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까지는 좀 이렇게 세 가지 변수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9월까지는 일단 좀 관망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10월 달서부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예, 저렇게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하기사 뭐 주가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자동차 주식들의 실적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2분기 실적 네. 추이하고 네. 그다음에 3, 4분기는 어떻게 3분기하고 4분기는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게 지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예. 2분기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적자를 피하지 적자. 못할 것이다 예.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요. 뭐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판매량이 한 38% 정도 2분기에 빠졌었고요. 예. 기아차도 한 28% 정도 이제 역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이제 현대기아차의 기본 체력을 좀 뒷받침해주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900억 원이라는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예, 예.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1,700억 원 영업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예. 수익성 자체는 이제 테슬라가 2분기 영업이익률이 5.4였는데 그에 예. 미치지 못한 한 절반 수준이었지만 이제 우려 대비는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제 3, 4분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북반구로 다시 확산세, 뭐 2차 팬데믹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1분기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2분기 들어서는 시장 수요, 도매 판매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이제 3, 4분기 때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의 시기를 벗어나서 분기별로
분기별로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들은 2분기가 좀 실적의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가 저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잠깐 한번 여쭤보게 되면 현대차가 5,900억, 기아차가 1,700억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2분기 실적이 좀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제 해외 업체들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예. 뭐 GM이나 도요타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번 주 뭐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2분기에 적자를 지금 네, 2분기에 적자를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가 굉장히 좋았지만 뭐 미국 업체나 유럽 업체 다들 아직 안방인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좀 두 자릿수 판매 급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 현대기아차와는 좀 달리 좀 영업 적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2분기에 굉장히 선방을 하기는 네, 했네요.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그 탑픽이 뭐가 될 거냐 하는 거거든요. 탑픽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완성차에서는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부품차 중에서는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방어에 이제 제네시스가 굉장히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제 가을이면은 미국 시장에도 GV80, G80 제네시스 신차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 또 이제 GV70 소형 SUV 제네시스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좀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eGMP 전기차가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현대기아차의 이제 내수 해외에서의 신차 사이클과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플도 좀 상향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합산 생산량이 2분기 때 36%가 빠졌는데 전동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매출이 무려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제 현대기아차의 전동화 전략이 강화가 될수록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매출도 고상정세를 이어갈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적자폭을 2분기 때 축소를 해가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실적에 대한 좀 기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자동차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2035년도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2035년이 되면 더 이상 내연 자동차는 이제 그 연한이 남아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에서 굴러다닐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뭐 선진 시장과 좀 발맞춘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우리나라 부품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내연기관은 보통 자동차 부품이 한 3만 개, 전기차는 2만 개가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전기차가 확산하게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 엔진, 변속기 관련된 부품업체들은 조금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반면 뭐 배터리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업체들은 또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업체별로 좀 이제 온도차가 심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용건 신영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